이마 쪽은 S라인보다도 D라인으로 원활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이쁜 이마라고 하고, 요새는 이마 필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막 나.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좀 고난이도이기는 해.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 별로 없었고?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우와! 와 진짜 대박. 잠깐만, 내가 뭐라도 만들어 오라 그래서 만들어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야, 왜 이렇게 기쁘지? 조카 장가 보내는 느낌인데? 기분 좋다. 오늘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그 댓글에 필러 중에 이마 필러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마 필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마가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 차지하는 그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잘 보이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마에 신경을 많이들 쓰지, 많이 쓰고, 나이가 들다 보면 이마의 모습이 조금 변할 때가 있어. 선천적으로 이제 가진 모습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뼈의 구조가 달라지고 연조직들 그리고 지방들이 좀 패이고 또 근육들을 계속 쓰면서 이마의 모양들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 그래서 이마에 이제 어떤 보형물이나 시술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그럼 이마 필러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는 것 같아. 사람 몸에서 S라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보면 이마에 S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 이마 쪽은 S라인보다도 D라인으로 딱 원활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이쁜 이마라고 하고, S가 내려오면서 꺾이는 그 부위에 시술을 통해서 D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보형물을 이전에는 많이 했었어. 또 사실은 지방 이식도 많이 하지. 이마 쪽은 지방 이식도 많이 하고, 필러들 특히나 히알루론산 필러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마 필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마는 그 스컬트라는 아니야? 스컬트라는 안 해. 스컬트라에도 이마 쪽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마 피부가 다른 얼굴 피부보다 조금 얇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흡수되게끔 한 이후에도 조금 이렇게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마 쪽에는 스컬트라 안 하고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는 것 같아. 이마 필러 하면은 얼마나 아파요? 통증이 있나요? 이마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D라인이 제일 이쁜 모습인데, D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S로 좀 꺾이게 되거든. 그래서 이쪽 부위를 어느 정도 이제 메꿔주는 게 지금 이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데, 눈썹이 있고 눈썹 위에 이렇게 신경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 신경이 올라가는 데를 우리가 주사 마취를 해. 주사 마취를 해서 이쪽 부분을 대부분 마취를 시키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부위가 아파. 근데 너 치과 가서 알잖아. 발치하거나 그럴 때 주사는 아프지. 근데 주사하고 나서 사실 소리가 싫어서 그렇지 그렇게 아프진 않아 사실. 근데 얘네들은 신경 마취만 하면 어느 정도의 마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아프거나 시술할 때 그러진 않아. 근데 정말 환자들이 싫어하는 거는 하나 있어. 소리를 되게 싫어해. 이렇게 뼈랑 스킨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곳을 뜯어갖고 뭐라 그럴까 좀 박리를 시킨다고 하거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붙어 있는 데를 이렇게 뜯어내야 되잖아. 근데 뜯어낼 때 두두둑 소리가 막 나. 그게 좀 무섭기는 하겠지. 그런 소리 때문에 통증이 더 있게끔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신경 마취를 하면 통증은 별로 없고, 하다가 통증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곳에 또 그 부분적으로 마취가 들어가면 대부분은 마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거나 아프지는 않아. 지금 캐뉼라 오늘 준비했는데 늘 얘기하는 캐뉼라가 이거야. 뾰족할 것 같지? 근데 안 아파. 찔러가 주시면. 그러네. 괜찮지. 그래서 샴푸심으로 찔르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바늘로 찔리면 딱 박히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 안 박혀. 떨어지네. 이렇게 그냥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을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제 이마 시술을 많이 하는데, 캐뉼라로 시술을 하면 혈관 사고나 부작용이 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 이쪽 부위랑 이쪽 부위 주사를 마취를 하는데 정수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이렇게 툭툭 쳐도 느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얘를 집어넣어서 박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쭉 짜게 되는 건데, 이마는 굉장히 힘든 시술이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경도 올라가고 그리고 혈관들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박리된 곳을 세게 하다 보면 혈관이 지나가는 데를 터뜨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멍도 들고 통증도 좀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좀 고난이도이기는 해. 면적이 아무래도 커서 그런가요? 면적도 크고 이마는 신경이랑 혈관들의 분포가 확실하긴 하지만 걔네들 횡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깊이 조절을 잘 해야 돼. 내 선후배들도 만나고 그러면 자기가 필러 시술 제일 잘한대. 그리고 이마 시술 제일 잘한대. 대가래. 근데 보면 진짜 다 잘해. 경험도 많고 센스도 좋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진짜 시술 잘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뼈를 딱 긁고서 그 아래를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뼈 바로 위쪽에 필러가 시술이 돼야지 아니면 하고 나서 필러가 내려왔어요 뭐 눈이 부었어요 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에 깊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 그렇게 내려오거나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피부 아래가 다 이렇게 다 뚫려 있지가 않잖아. 얘네들이 뚫려 있으면 야 필러 여기 내려갔다가 이리로 내려갔다가 목까지 막 내려가게 전혀 그러지 않거든. 그래도 이 작은 부위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뼈 골막 위에다가 그리고 정확하게 박리를 시켜서 잘 퍼지게끔 집어넣으면 통증도 많이 없고 이동이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는 않아. 보통 이마는 몇 개 들어가요, 필러가? 이마 머리 헤어라인이 뒤로 너무 밀리지 않은 분들은 7에서 10cc는 들어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이마가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덜 들어가겠지. 뭐 2, 30분에 다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안전 위주로 그리고 혈관들의 사고가 나지 않게 좀 천천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면은 가장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박리랑 몰딩이라고 생각하거든. 박리는 진짜 이 붙어있는 곳을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징그러운데 잘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지만 한쪽으로만 들어갔던 애들이 나중에 몰딩을 하면서 옆으로 균일하게 퍼질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넣는 양을 비슷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몰딩이라는 걸 하는데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옛날에는 밥숟가락으로 했다고 밥숟가락이 동그랗잖아. 요새는 그 기구들이 좋아갖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당연히 나와.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집어넣고 하면서 롤링, 그러니까 문대주고 손으로도 만져주고 하면서 정확하게 좀 찾아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박리만큼이나 중요해. 학원에서 그냥 대충 만지고 끝났어요 라고 하면 집에 가서 만지세요 라고 하는데 못 만지거든, 환자분들.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잘 몰딩을 해놓고 그리고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오게 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럼 보통 유지 기간은 어때요? 히알루론산 필러 자체가 우리가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마는 꽤 오래 가. 우리 여자 PD님 얼마나 오래 갔어? 2, 3년은 그렇지, 맞아. 그게 맞아. 시술을 해보니까 적어도 3년은 가는 것 같아. 그리고 3년 가다가 어느 부위가 조금 패이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패인 부분만 이렇게 메꿔주게 되면 또 유지가 또 오래되고 그러면서 크게 막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나 그러는 것들은 아니야. 그래서 유지 기간 자체는 내가 볼 때는 한 3년? 3년, 4년은 가는 것 같아. 그럼 이마 필러도 다시 할 때 코필러처럼 녹이고 다시 해요? 아니야. 코필러는 하나에 딱 집약을 시켜서 놓는 건데 얘들이 이렇게 조금 퍼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마 필러는 전체적으로 쭉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 그리고 하고 나서는 2, 3일 정도는 부어있던 애들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한 3, 4일 있다가 조금 울어요 아니면 울퉁불퉁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당연해. 왜냐하면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필러들만이 있는 모양 자체가 보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오셔갖고 그때 어떠한 좀 시술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캐뉼라로 집어넣어서 또 다시 그쪽을 좀 균일하게 박리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한 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많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또 방문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사실 효과적인 면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몇 번 더 방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술을 하는 게 더 좋잖아.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패인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이쪽 부위는 아까식으로 처음에 해. 그리고 이쪽 부위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쪽이 좀 덜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다 이제 박리를 시키고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데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번에 와서 시술을 할 때는 굉장히 손쉽게 들어가. 한번 우리가 그거를 다 떼놨고 그리고 필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또 어느 정도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 다음에 필러를 또 하기 너무 무섭고 처음에 했던 경험이 너무 싫어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쉬워. 이전에는 막 힘을 막 10을 써야 되면 그 다음에는 1, 2만 써도 쑥 들어가서 시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또 모양 만드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어. 사실은 이런 시술들이 도미노 같은 경우가 있어. 하나가 보이면 다른 것들이 계속 보여. 이마를 딱 해놓고 났더니 이번엔 관자가 보이네. 관자가 더 패여져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게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뻐지고 볼록해지니까 옆에가
이제 상대적인 박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마를 하면 이제 관자 쪽도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장님들 상담할 때 같이 상담을 할 경우가 되게 많아. 이마만 하면 분명히 관자가 보이고 관자도 시술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상술이 아니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마를 하고 나서 관자를 하는 경우가 꼭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서 상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현실일 거예요. 오늘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